정영진 축의 매불쇼. 최근에 퀴어 축제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근데 그걸 두고도 갈등이 굉장했습니다. 네, 특히 뭐 대구 쪽에서는 대구 쪽에서도 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퀴어 축제 자체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도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이 있죠. 예, 네. 그래서 누가 뭐 잘했고 잘못 이게 아니고 음. 조금 더 이해하자. 우리가 네. 그래서 과거에도 몇 번 다뤘었는데 최근에 그 영화 코너에서 정영진 씨가 네. 레즈비언 이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너무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예, 네. 여러 가지 또 또 그 얘기로 갑니까? 그 얘기를 한번 또 가는 겁니다. 네. 네. 좀 알아야 네, 맞아요. 오해도 줄어들고 아, 그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모르면 싫어할 두렵고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불편해하는 것을 또 죄악시하면 안 되잖아. 내가 불편한 걸 어떻게 해? 네. 그렇죠?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함께 살자고요. 자, 오늘 성소수자 네.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분은 어느덧 우리 또 가족이 됐어요. 예, 굉장히 우리와 또 친근한 세 번째 뵙나요? 예, 친근한 게이 김철수 게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철수 게이. 네. 김철수 게이는 게이인데 네.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어. 아, 저 그때 그 2년 전인가 그때 출연했을 때 그때 네. 제가 헤어진 지 한 몇 개월인가 그때 그랬었을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인생이 망한 것만 같고. 아. 네. 왜냐면 그 친구랑 유튜브를 같이 했었으니까. 아. 근데 그 친구 팬이 월등하게 많았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 아무래도 조진 것 같다. 아이고, 그런 아이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은요?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안 좋아. 아. 네, 반은 농담이고 반은 뭐 진담 뭐 그런 건데 어. 뭐 어쨌든 간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 남자친구 없으시구나. 네, 없어요. 남자친구 헤어질 때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네? 저에 대해서 뭘 아시나요? 아, 굉장히 아니에요. 호감형 게이야. 호감형 게이.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레즈비언 네. 두 분을 또 모셨는데요. 음. 레즈비언계 이재호. 이쪽에서는 고문이에요. 고문. 레즈비언계 이재호야. 아, 정말 오래 아, 하셨고. 오랫동안 지금. 네. 아, 성함을 뭐라고 해야 되나? 윤. 아니야, 형 이름 얘기하면 아, 안 된다. 그래. 일단 뭐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본인 소개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성함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저는 이쪽에서 윤김명우라고 부르고요. 네. 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다 모두 다 성소수자가 나한테 부르는 별명이 명우 형. 아, 명우 형. 네, 명우 형으로 저희가 명우 형으로 갑니다. 네, 명우 형. 우리 선생님은 그 연세를 여쭤보는 거는 좀 결례가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여기선 고인돌이 돼 버렸어. 아, 그쪽에서는 지금 이쪽 고문이야. 아, 원로십니다. 연세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 깎이고 아, 옛날 아니, 뭐, 나이를 따지면은 지금 56년생이니까 68세. 5, 6년생이시고. 68세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레즈비언. 아, 맞죠, 진짜 그러시겠네. 형님? 네. 네, 1세대. 대단하시다. 와. 그 지금보다도 더 척박한 시기에 진짜 그때는 뭐 얼마나 그 사회적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네. 크고 그거를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철수 같은 애들이 유튜브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보다 한 살 어리세요. 와, 대단한 형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은 연애 많이 하셨습니까? 젊었을 때 많이 했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많이 찾기가 쉽지 쉽지 않으셨을 거 않았을 아니에요. 것 같은데 우리 일반. 형님도. 예? 아, 뭐? 그러면 일반 여자들이 좋아했죠. 그리고 다 시집 가고 다 떠나버리고. 근데 그분들은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없어요? 약간 호기심이 있고. 호기심. 그냥 나 자체 하나만 이제 사랑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소수자 레즈비언이라는 사람은 안 만나고 이성애자 그 남성들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그럼 우리 선생님은 그분들이 이성애자라는 걸 알면서도 만났던 거고요. 아니, 옛날에는 어. 그 여기 오니까 뭐 팬부치 옛날에는 치마씨 바지씨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뭐 치마 바지. 치마 바지가 뭐예요? 치마 바지. 치마는 팸을 얘기하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음. 얘기를 하고 네. 부치는 부치? 남자 역할인데 네. 바지씨. 바지씨? 아 레즈비언 중에도 커플 중에도 네.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게이도 탑 바텀 있잖아요. 저 어르신 그저 아, 조용히 해요. 그 게이들 놀리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네. 바지 알겠습니다. 치마 바지라고 이렇게 어. 하셨구나. 치마 바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아. 치마도 있고 부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세분화 좀 돼 있습니까? 그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세 레즈비언 위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위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본명이 문채린이고요. 네. 지금 만 30세 됐고 네. 직업은 8년차 웹툰 작가로 활동을 웹툰 하다가 작가. 지금 잠시 웹툰은 좀 중단을 하고 네. 약간 유튜버랑 이제 웹툰 관련된 회사를 창업해서 음. 지금 아. 아주 바쁘게 네네. 그래요? 네, 대표 치마예요, 생활을 하고 바지예요? 있습니다. 네. 저는 바지이고 싶은데 애인은 네. 저를 치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그 가변적입니까? 아니면 그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막 바뀌기도 해요? 아니면 그건 고정이 돼 있어요? 치마냐 부치냐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달라요? 같아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유동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외향을 스타일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성격적으로 좀 더 리드를 하게 된다던가 이런 네. 게 그때 만나던 분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졌었어요. 네. 우리 사회가 그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형님 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좀 나아졌지.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형님이 느끼기에. 그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고 아. 인권단체는 많이 사귀고 그때 인권단체고 뭐가 없고 아. 사람을 한 번 만나려면은 인맥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우리 형님 때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형님도 그걸 어떻게 아니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궁금해. 나는 나 혼자서 이 세상에서 여자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 아. 그래서 정신병자인 줄 알은 거예요. 스스로가. 예. 와. 이게 어떻게 그랬을 된 것 거지? 같아. 그러더니 한 20살 때 명동이라는 데를 딱 나갔더니 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때도 그랬어요? 많았어요? 예, 예. 그 몇 년도에 형님? 그게 70년대죠. 와 그랬어요? 예, 그때도 많았어요. 예. 그래갖고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러니까는 그 답답했던 그 가슴을 아이고. 숨통을 튀게 만들어준 곳이 명동이네. 그쪽이요. 명동이었어요. 근데 형님 정영진 똑똑한 척 많이 하는 남자예요 이 남자가. 근데 이렇게 똑똑한 척 많이 하는 남자도 이 동성애를요 이성에 지쳐가지고 더 큰 자극을 필요로 말도 해서 안 간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형님. 그 말도 형님 안- 그러셨어요? 말도 안 되는 나는 얘기. 내가 초등학교 예. 6년 때서부터 나는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뼈속까지 레즈비언이죠. 그렇지. 그 계기가 없어. 내가 언제 자각하느냐 그 시점만 있을 뿐이죠. 이게 환경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자기가 위두님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 갖고 태어난다는 주장이거든요. 위두님.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돌아보고 나니까 예. 그냥 평범한 여자애는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나중에 느꼈거든요. 돌아보니까. 네. 음. 뭔가 이렇게 핑크색을 좋아한다던가 치마를 입혀 놓으면은 그렇게 좋아한다던가 이런 시절이 거의 없었고 네.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자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갖고 놀고 남자애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래서 나는 여자야 나는 이뻐 보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동성애는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인데 네. 지금 우리 위두님은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 이제 두 개가 아마 굉장히 아주 다르진 않나? 포함이 되는 아, 그래요? 말씀이신 것 같아. 그래서 정체성에도 약간 좀 이전의 사회들이 딱 정해놓은 거에서는 좀 혼란을 좀 느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그럼 지향은 어느 쪽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도 아마 좀 그래요?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저 그 네. 철수계 네.
성적 철수리. 지향은 뭐 남자 좋아하고 네. 그럼 알겠는데 네. 성 정체성은 내가 정말 남자가 되고 싶고 네. 이것보다는 네. 정말 그 여자가 되고 싶냐? 그 지금 자세 좋았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못 잡았어요. 여자가 그렇지. 되고 그게 아주 네.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정영희 씨는 네. 뭐 근데 저는 글쎄요.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뭐라고 말할까?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네. 내가 현재 처음으로 느낀 좋아하는 상대가 남자였고 그리고 저 저는 내가 남자인 거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냥 그것뿐이지 뭐. 음. 근데 그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에 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됐냐. 그렇게 됐느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가설도 있잖아요. 네.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뭐 가정 환경이 뭐 불우했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다. 뭐 네. 여러 가지 뭐 흔한 그런 게 있는데 음. 그렇게 따지면 또 안 그런 집안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생각하려면 본인도 현재를 또 어렵구나. 즐기기도 어렵고 본인도 네. 어려워. 예, 저도 몰라요. 아. 누가 알겠어요? 음. 네. 우리 형님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자의 호기심이 생긴 적이 없습니까, 형님? 고등학교 때 한참 이성애자 남자 친구들 사귀고 그랬잖아 친구들이. 예. 그러면 나만 외톨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따라다니긴 했어요. 네. 그냥 따라다니면 깍두기로 그냥 그 옆에서 하나 끼워주면 돼.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설레지도 않고. 설레지 그런 않아요? 감정이 없고 나는 친구처럼 그냥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 남자 친구들은 나를 여자로 보는 거지. 그러면 내가 끊어버리는 거지. 형님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잖아. 옛날에 예뻤어 그래도. 형님. 옛날 얘기라고 너무. 형님 이게 옛날 검증 안 된다고 그렇게 뻥까 하시면. 지금은 이렇게 살집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형님. 정영진 잘생겼잖아요. 응. 남자. 응. 이렇게 잘생긴 남자 봐도 저 자식 좀 한번 내가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형님? 아니 그건 저한테 전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아니요. 물어봐야 돼. 아,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음. 그래서 그 아무 의미 사람을 없죠 그게. 좋아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없어. 자기 마음이 네. 끌려야지 이렇게 딱 가야지. 아무리 예뻐도 자기 마음이 그 사람한테 안 끌리면은 소용없어 우리는. 소용없어. 응. 형님은 그러면 어떤 여자가 끌려요? 그냥 형님 딱 봐서 스타일이라는 게 없어요. 음. 이렇게 봐서 그 끌리는 사람이 있어. 그 말로 표현이 안 될까요, 형님? 말로 표현이 안 돼. 안 돼요? 약간 그 겉은 외모상은 여성스러운데 그 좀 와일드한 사람을 좋아해. 와일드한 여성.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약간 여성스러운. 안문숙 씨 어때요? 안문숙. 그런 사람 좋아해. 그런 스타일. 내가 정확하게 보잖아. 안문숙 스타일. 안문숙 씨 같은 스타일. 그 얘기만 해도 설레죠. 잉? 설레지는 않아. 설레지는 않으시고. 지금은 여자친구 없으세요? 지금은 오래됐어요 여자친구. 왜 그러냐면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내 바쁘신가? 나이 또리나 그 네. 50대 됐어도 나한테 막 18년 차이 되니까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 지고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알 없어요. 수가 없어. 예, 속으로는 솔직히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 맞아. 맞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뭐 가게를 하시는데 그 어떤 가게입니까, 형님? 레즈비언 바고요. 1996년도에 공덕동에서 그 1995년도 끼리끼리 그 인권 단체에서 공덕동에. 공덕동 그 우리들의 어떤 쉼터를 그 만들자. 네. 근데 우리나라 최초에 만든 그 1996년도에 레스보스라는 데가 레즈비언 발로 최초로 생긴 거죠. 레즈보스. 레스보스. 레스보스. 예. 거기 지금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레스보스 사장님이 거기는 레즈비언만 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페미니스트 그 여성들이 다 왔었어요. 네. 섞여서. 근데 이제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4번으로 옮겨 다녔는데 네. 지금 이태원에서는 그 게이든 트랜스젠더든 레즈비언이든 다 출입이 돼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네. 정희 씨 갈 수 있어요? 네. 레스보스에? 네.
오. 혹시 가면 저 거기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해하십니까? 아니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너무 편해. 이태원으로 이사 가고서는 너무 편해졌어. 좀 다양성이 많이 예, 좀. 좀 예. 유연하군요 예, 분위기가. 홍대 같은 네. 경우에는 못 들어가요. 왜? 일단은 저기 그 성별 그건 좀 까다롭군요. 경계심이 있어. 못 들어가. 위디님은 가보셨어요 레스버스? 저는 이태원으로 옮기시기 전에 홍대 가보셨어요? 쪽에서, 네, 한번 찾아뵀었어요. 사장님 그때 뵈셨었고. 네, 근데 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갔었어요. 어. 가게를 전설로만 듣다가 전설이에요? 찾아봐야겠다. 예, 그럼요. 우리 그 레즈비언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전설 같은 존재군요. 당연하죠. 그 사회적 시선 중에 제일 억울하고 화나고 괴롭고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혐오를 막 표현하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좋아졌네 시대가 형 맞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악플을 다신다든가 아. 그런 이제 이런 퀴어 축제 관련된 기사가 났을 때 아. 댓글로 네. 이렇게 막 안 좋은 소리를 그게 꼭 하시다든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도 굉장히 그 가슴이 좀 아픕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무래도.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레즈비언들 향해서 약간 더럽다, 역겹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 진짜 더러운가? 근데 뭐 이성애자 커플, 게이 커플, 레즈 커플 다 따져봤을 때 저희가 제일 깨끗할 것 같거든요. 왜요? 어떤 측면에서요? 지금 철수님께서 막 뿜으셨는데 지금 철수 지금 화났습니다. 왜? 철수는 지금 소독약 다 뭐 준비하는데. 성약이요? 죄송해요. 네. 정말 네. 실수하네. 실수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제일 깨끗한지 한번 배틀 붙어봅시다. 우리 이성애자 대표 정윤 씨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한 말이긴 네. 한데요. 약간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특히 한국 여성분들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꾸밈을 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압박이 되게 높다 보니까 청결하게. 네, 청결하고 깔끔하고 항상 막 화장도 막 기본 매너이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기준점이 되게 높은 느낌? 그래요? 만약에 되게 청결하고 단정한 옷 입고 막 약간 세팅된 머리 이런 분들이면 이렇게 훈남이라고 네 맞습니다. 막 너무 잘생겼다 훈훈하다 이러잖아요. 네. 그 정도의 어떤 꾸밈은 한국 기본이야. 여자한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더럽다 깨끗하다를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도 굴리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네. 형님 정영지 씨는 또 내. 정현 씨가 그 레즈비언 있잖아요. 이분들의 그 사랑 나눔, 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거 궁금해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궁금할 수는 있지. 궁금해할 수는 있겠죠. 그럼 말 넘기면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래. 각자 다 다르지. 그거는 각자의 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틀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얘기하기가 없어요. 어려워. 예. 그 중에 하나라도 얘기해 주세요. 그걸 참고할 만한 컨텐츠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분들끼리의 사랑 행위나 이게 그분들도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 조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난처하고 서툴고 그럴 수 네, 있죠. 뭐 야동 같은 거라도 좀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뭐 영화 있습니까? 뭐 영화는 누구한테 뭐 질문하시죠? 뭐 누구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위디오, 더 위디오. 유연하게 말할 수 위디오. 있으니까. 네, 위디오. 일단은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 네. 뭐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던가 아가씨라던가 거기에 나왔던 장면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걸 감독하신 감독님이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레즈비언 감독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해가 그래서 부족해. 반영이 안 레즈비언인 돼.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런 체위를 첫 섹스에서 저렇게 한다고? 약간 이런 아가씨 이렇게 고증이 손잡고 너무- 그렇지. 맞아요. 이건 아니지. 이건 그래서- 아니지. 왠지 방울? 이미지를 막 위해서. 약간 이런 생각. 그래서 네.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연애담이라는 조금 독립 영화 그런 연애담? 작품이 조금 고증이 잘 됐던 것 같고. 연애담이 고증이 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영화관에서 했을 때 아. 봤던 거라서 연애담. 지금은 다른 OTT를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면 연애담. 제가
이제 웹툰으로 만들었던 어. 19금 GL 작품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 반영이 잘 돼 있습니까? 저의 그렇죠. 관계가 저의- 들어가 관계도 그 묘사가 됩니까? 관계? 아무래도 19금 작품. 19금 이요? 19금이야? 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네, Just Right There이라는 작품이고요. Just Right There. 네, 아 바로 거기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바로 거기. 바로 거기야.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디오라고 검색해 아, 보시면 위디오만 검색해도 제가 나온다는 거죠? 작품했던 거 나오니까. 혹시 이런 말씀에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 게 약간 좀 불쾌하시진 않으시죠?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이고 콘텐츠로까지 만들었는데 뭐가 불쾌합니까?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막 그 네. 최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네. 자칫 너무 이제 이분들을 성적으로만 지금 아니죠. 하려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아니 있을까? 이성애자들은 어떻게 잠자리 하냐 물어보면 우리 매주 다루는데 뭐 매주 얘기하는데 우리도 아이고 형님도 참나. 네. 아, 근데 그런 점을 음. 약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요? 네, 아유, 인식이 고맙습니다. 있으시다는 거니까. 그거 봐요. 이 얘는 얘는 레즈비언도 꽃이네. 얘는 레즈비언도 꽃이요. 와 대단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개인은 최욱 씨가 얘기하세요. 아니 뭐 개인은 우리가 솔직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맞죠. 맞죠? 뭐가 네. 있겠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쵸. 네. 뭔가 더 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 뭐 제가 뭐 그냥 알고 계신 게 아, 맞다는. 네. 보통 그 이제 성소수자가 아닌 경우 사람들이 예. 이렇게 이 소수자분들을 볼 때 더 예. 싫어하거나 더 혐오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레즈비언은 그냥 조금 덜 근데 게이를 더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를 정말 싫어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체감상 게이가 아니 그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성애자들이 예. 이성애자들이 아. 게이를 더 싫어할 게이를 더 싫어하냐 뭐 레즈비언을 레즈비언을 더 싫어하느냐 만한. 아니면 트랜스젠더를 더 싫어하느냐 그런 게 좀 있나요? 체감상 사실 되게 우습고 유치한 질문이잖아요. 예, 그런데 맞아요. 난 남자랑은 안 맞아. 진짜 그런데, 유치한 질문이지. 그래도 네. 굳이 순위를 나누자면 제 생각에는 어. 트랜스젠더 분들이 제일 혐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게이 그 다음 레즈비언이 아닌가?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나요? 형님도 동의하십니까? 좀 많이 그 혐오를 갖는 게 트랜스젠더 그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자살률도 많고 트랜스젠더 분들이요. 네. 왜 굉장히 그럴까? 많아요. 누구한테 11월 피해 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그 녹사평 그쪽에서 추모식을 해요. 해마다 네네. 내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성소수자분들 가운데 뭐 그때 이제 선택하신 분들을 네. 추모하는. 네. 형님 트랜스젠더가 누구한테 뭐 피해 준 게 없는데 왜 그래요?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힘들어하는 건 사회적 시선 때문에 힘들겠죠. 왜 더 싫어하냐? 왜 그거 더 싫어하는 겁니까? 이번에도 그 퀴어 축제 갔는데 네. 뭐 형님도 가셨어요? 나는 해마다 20 몇 년 동안 계속 가죠. 아. 근데 거기 막 써놓은 게 반대파 그 사람들이 그 뭐 게이 레즈비언이 아닌 트랜스젠더들의 어떤 본격적인 그 문구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매번 그거를 볼 수가 있구나 네, 항상. 네. 형님도 그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아직도 상처 받아요? 욕하면 욕하라 그러지 요즘에는 그냥 배짱으로 나오니까 아. 이렇게 까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형님, 너무 멋있어. 근데 형님은 이게 세월이 쌓여가지고 이 내공까지 온 건데. 왜 더 싫어하는지를 내가 지금 약간 분석했는데 맞는 것 같아. 저 우리 세 분이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네. 맞는지 아닌지 한번 좀 판단을 해주세요. 어. 일단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게이든 저 레즈비언이든 이성애자들과의 접점이 별로 없어. 그런데 트랜스젠더는 이성애자와 만날 가능성이 매우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향성은 이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설령 내가 남자에서 여자가 됐는데 여자인 이 트랜스젠더가 이성애자 남성을 만날 가능성이 꽤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어쩜 만날 수도 있다는 이런 공포감이 살짝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 일반적인 게이나 뭐 레즈비언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타고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사실은 타고났을 텐데 그렇죠. 네. 그분들은 내가 선택해서 가슴 수술하고 뭐 무슨 수술하고 이런 것 했으니까 이거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바르지 않은 건데 하여튼 속인다는 느낌? 그걸 아마 이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트랜스젠더들에게. 근데 트랜스젠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냥 그게 네. 치료를 받는 과정이었던 그러니까 건데. 그런데 네. 이제 이성애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더 아마 싫어하지 않을까. 아, 위두님. 헛소리로 들렸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날카로웠죠?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트랜스젠더 분이 안 계신 게 너무 아쉽네요. 아니요, 저희가 근데 과거에 많이 이렇게 함께 했었으니까. 네. 나온 것 같아. 그렇군요. 예, 뭐라고요, 형님? 아니 저번에 보니까 화면에 나온 것 같아. 나왔어요. 우리가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네. 가졌습니다, 형님. 네네. 예, 이렇게 우리가 좀 가까워지고 음. 이렇게 친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 여러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적대시하면 점점 간극이 넓어진다고 그럼.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형님? 네. 동의합니까? 해야죠. 형님 무슨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요. 네. 배고파요? 형님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 형님. 아니 근데 그 트랜스젠더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내가 뭐 수술을 해야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트랜스젠더는 말 그대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내가 젠더를 바꾸는 것.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네. 느끼는 상태 그 상태 자체를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수술을 안 했어도 맞아요. 트랜스젠더인 이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나오는 정체성 거죠. 그럴 수 자체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는 지금은 이성애자고 수술했으니까 이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데 너 트랜스젠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원래 안 그 돼. 사람은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네. 그 정체성 자체가. 그렇지. 음. 네. 이거는 뭐 취미가 아닌데 약간 그렇게 우리가 좀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취미를 어떻게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저항이 이렇게 강한 와중에 아. 그걸 선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네. 체인 뭐 드레스 이렇게 옷 바꿔 입는 거 있죠? 드래킹 말씀하시는 드래킹인가요, 그게? 네. 하여튼 아니면- 그거는 이제 크로스 좀 드레스. 취향이나 뭐 취미일 수는 있겠네. 그죠? 그거 우리가 그쵸.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예. 옷을 이게 좀 뭐 여성 옷을 입는 예. 거지. 그건 다뤘었어. 취미라기보다는 퍼포먼스니까요, 그거. 드레퀸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래퀸 아니면 크로스 얘기하시는 드레스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지는 안 모르겠어요. 네. 네, 그 다양한 또 그게 있는 모양이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행진하셨잖아요. 이번에 그 페스티벌 하셨는데 네. 예전보다 확실히 좀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반응이나. 올해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해마다 혹시 그 슬로건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뭐였어요? 올해는 피어나라 퀴어나라라는 슬로건이에요. 피어나라, 퀴어나라. 네. 뭐 메시지보다는 약간 그 라임에 더 신경을 쓴 것 같네요. 피어나라, 퀴어나라. 저는 매년 참여를 해온 지가 벌써 7년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 막 5년 때부터는 약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참여를 하고, 가족과 함께요? 네, 엄마 아빠랑 함께 참여를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 3년간에는 제 애인하고 여동생의 애인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3년째. 우와. 여동생의 애인은 남친이죠. 남친이시고, 네. 와. 다 그거를 이게 즐겨 하시고요. 그 네. 축제 같은 걸. 맞춰주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어머니하고 한 7년 동안 이 이슈로 많이 갈등을 겪은 다음에 지지를 딱 받은 거라서 네. 지금은 되게 안전하게 완전한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여서 더 약간 상대적으로 세상이 더 좋게 변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매년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요. 네. 어머니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게 좀 마음이 안 좋다. 어머니가 7년이 필요했는데 어머니가 아닌 저희 같은 혹은 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어쩌면 있겠네요, 그죠? 그러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약간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어서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생각을 있어요. 해요. 네. 그래서 차라리 타인이면 어차피 이 이슈가 이성애자분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아. 법제화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흔쾌히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축제할 때 좀 버티 좀 마라 뭐 이런 글들도 좀 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설득이 될까요, 형님? 버티 좀 마라. 걸어야지 뭐. 아니 걷는 게 아니라 선생님. 형님이 지금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지금 들어왔어.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집중을 못 하시나 봐. 걷지도 마라가 아니라 걷지도 마라. 걷지 좀 마라. 형님. Sorry. 네. 아따 형님 참 거 담배 피면서 하세요 그러면. 아따 그거 참. 벗지 좀 마라 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많이 낮았지. 안 벗지. 아 요새는 안 벗어요? 응. 아. 레즈비언들이 벗지. 아니 그러니까 레즈비언들. 전에는 게이들이 벗어갖고 아 그거에 전에는 대해서 게이들이 많이 벗었고 응. 지금 레즈비언들이 많이 벗어요? 응, 요번에는 아, 그래요? 완전히 아, 그래? 노출 다 시킨 것 같아. 아 그래? 아, 야 그걸 왜 막냐? 아 정말. 아 많이 벗습니까 요새 아 이거 레즈비언들이? 다 보였다니까. 왜 벗는 거예요 근데 레즈비언들은? 그런가요? 그냥 어. 요즘 유행하는 옷이 상의가 되게 짧고 아, 그런 것들이어서 언더북 뭐 이런 거? 그쵸. 약간 하이웨스트로 요즘 유행하는 옷으로 입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근데 형님 눈에는 완전 홀딱 벗었다고 느껴지는 것 그냥 같은데.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 아, 그래요? 그래서 형님 매년 가시는. 깜짝 놀랐지. 점점 이제 레즈비언 분들이 많이 벗는 트렌드군요. 아 근데 위두님은 좀 억울해하네. 아니 그냥 유행 옷 입었는데 이 형님은 왜 자꾸 그거 벗었다 그래? 이렇게. 거기도 뭐 다양한 또 스펙트럼이 있으실 테니까. 게이들이 많이 벗었어요? 예전엔 예전에 많이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뭐 그런 추세는 아니군요. 요즘에는 근데 좀 약간 그쵸. 벗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좀 잘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오히려 트렌디하게 입고 이게 전략적으로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게. 그쵸.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그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올바르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현실에서 그분들께 더 괜찮은 인상을 준다든지 하여튼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깔끔하게 입는 게 멋있는 오히려- 모습 네. 그 게이 분들이 되게 몸 단장을 많이 하죠. 예전부터 그렇긴 했지만 예. 요즘 뭐 이성애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몸 키우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것도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게이들이 뭔가 좀 멋있더라고. 멋있어요, 정말. 이 편견일까요? 아니요, 멋있어요. 왜 너 게이다 이거냐? 게이분들이 좀 더 많이 꾸미시는군요. 꾸미고 멋있고 뭐 그런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싫어하실 게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노출되어서 잘생긴 게이분들 많지만 네. 또 사실은 되게 좀 찌질하고 어. 정말 뭐 안경제비에다가 아니, 예. 야, 안경,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안경이 범죄냐? 야 안경이 범죄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좀 이렇게 너드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꼭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도 달리는 걸 보면은 뭐 완벽한 남자는 게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 네. 네, 그런 얘기를 근데 하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런 분들만 부각이 매체에 되겠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래요. 어차피 똑같다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다룬 바 있긴 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다뤘는데도 그 편견이 잘 안 깨지더라고. 왜냐면 보이는 게 다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역시 최욱 형님은 귀여우세요. 플로팅.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아요. 체육 비혼주의가 혹시 에이. 그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네.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네, 와.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니 어떤 남자애만 보면 막 자꾸 설레는 거야. 고등학교 그러니까 때. 좀 덩치 큰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나처럼 귀여웠던. 좀 여리하고. 네. 그래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 실제로 좀 어떤 그러니까 에로틱 같은 걸 느끼셨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내 2차 성징이 좀 뒤늦게 와가지고 네. 그냥 걔 보면 기분 좋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편지 쓴 적 있어요? 편지는 안 썼어. 편지는 안 썼고. 예. 행운의 편지.
형님 치유. 어떻게 지금 제가 커밍아웃 한 거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동성애? 네. 아. 근데 글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그 동성애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 우리 형님이 지금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형님. 네. 좋지 않은 시선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낙담하면 안 돼요. 그 세상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갖고서는 좋은 나가야지. 말이다. 그렇지. 누구 말이든 귀에 담아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나도 그 한국의 불모지 같은 그 시절에 그 이겨냈잖아 레즈비언으로 형님이. 살았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용감하게 살아남길 우리는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당해야 그럼. 보는 시각도 이상하지 않다. 와 형님. 멋있었습니다 형님. 예, 위두님. 질문이 뭐였죠? 너도 담배 피니? 그러니까 약간 혐오하시는 이 사회에 조금 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끝으로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든지. 저는 사실 그렇게 일부 혐오를 막 전파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무대응이 좀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 말고 약간 이제 이런 성소수자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으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그런 대중분들이 저는 한 8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들께 약간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인생이 엄청 넓어진 경험이 대학생 때 하나 있었는데 저는 레즈비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성애자인 분들하고 뭔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벽을 치고 일부러 더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퀴어이신 분들하고만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그 20대 땐 그랬어요. 20대 네. 초반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립되고 제가 막 정신병도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퀴어이신 분들은 소수니까 그렇죠. 일상에서 만나기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헤테로이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립됐는데 어느 날 되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호기심이 많은 헤테로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수업 듣는 중에. 근데 그 언니한테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초면에 선빵 날리듯이 약간 고슴도치처럼. 커밍아웃을 했어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레즈비언이니까 싫으면 네가 떠나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음. 그냥 초면에 만난 지 막 몇 시간 안 됐을 때 슬프다, 얘기를 그것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정중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들끼리는 어떻게 해? 여자를 보면 설레는 기분이 들어? 막 이런 거를 막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이 불쾌한 게 아니고 즐거웠어요. 그런 반응을 해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헤테로 언니분하고 되게 친구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냥 애인이 속상하게 하면은 같이 빡치고 막 술 마시고 네. 애인이 막 바람 피고 헤어졌다 그러면은 막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리고 애인이 뭔가 선물 줬다 그러면 너무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감정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친 남친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그 사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칭 애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공감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80%의 일반적인 대중분들한테 애인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누군가가 남친 여친이라고 왜 말 안 하세요? 왜 애인이란 단어를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의 애인은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답변을 탁 하시면 멋진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좋다. 형님 네.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메시지 좋은데요. 와 진짜 좋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혹시 요즘 레즈비언들이 잘하죠? 똑똑하죠. 젊은 친구들. 메시지 감사합니다. 좋은데. 네. 남친 여친 말고 애인, 섹파 이런 건 어떨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엉뚱한 소리에.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좋은 메시지 나오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수준 낮은 댓글 이 뭔데? 형님
우리 저 위두님 위듀가 지금 뭐 동성애 자 레즈비언으로 나왔는데 정우성 만나면 너 변한다. 아이. 이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댓글. 그건 저 아니에요. 그건 남들. 정우성 앞에서도 네가 레즈비언으로 살 수 있겠냐? 이따위 댓글에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성별과 상관없이 너를 좋아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하게 여성의 신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체도. 네, 그래서 그렇지. 정우성 씨가 여자의 몸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자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각 같은 미남이 오더라도 네, 그냥 아름다운 조각사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게이. 네. 송혜교 앞에서도 네가 게이일 수 있겠느냐? 송희교님이 계시면 저랑 기싸움 하겠죠. 아, 누가 더 잘났네, 마네 하면서 기싸움이나 하고 있겠죠. 아. 네. 별거 있겠어요. 아, 별거 있겠어요. 네. 네. 우리 저 철수도 네. 그럼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네. 지하철 요즘 스크린도어에 시 같은 거 많이 적혀 있잖아요. 네. 네네네. 거기서 제가 되게 아. 인상 깊었던 어. 너무 좋아서 외웠던 시가 짤막한 게 있어요. 어, 좋다 좋아.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네. 외웠는데 왜 지금 뭘 펼치는 거죠?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아, 괜찮겠어. 읽을게요. 네. 네.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얗게 일어서느냐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습니다. 파도의 대답입니다. 네. 일어서지 않으면 아, 잘 일어서죠 우리 최욱 씨는. 저는 파도가 아닌가 봐요. 아, 계속해서 일어났기에 파도란 이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내 이름이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음. 뭐 얘기하고 네네네.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네요. 네. 네. 오글거린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 다른 거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해보자. 아, 좀 오글거린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약간 오글거렸어. 아니 우리 위두님 별로지 않았어요? 방금 오글거렸잖아요. 괜찮은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다른 하나 더 가자. 요거 또 어. 명언인데 아, 괜찮으세요? 네. 명언으로 간다. 네. 요거는 제 인스타에 제가 박아놓은 명언. 아, 박아놓은 걸로 가야지. 촛불은 부드러운 미풍에도 꺼진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점화되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는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난 파도가 났다. 파도가 나. 최욱은 뭐야? 반딧불이도 외부에서 그냥 한번 밟으면 다 파리채 모양이면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네. 밟으면 끝이야. 또 있어? 야 하나 더 가자. 야 하나 더 가자고요? 하나만 더 가자. 이 뭐야? 약해. 약한데. 반딧불보다 나는 하여튼 파도가 네. 더 나요. 반딧불이 제가- 모기약 한 방이면 끝나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파도 알겠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철수 네. 씨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 에세이를 낸다고 하던데. 그건 망했어요. 아, 망했어? 몇 년 전, 이제 뭐 1년, 2년 전에 책을 냈었는데요. 잘 안 됐어. 요런 거 모아서 낸 책은 아니죠? 이런 거요? 뭐 파도 그런 거요? 아니고 아니지, 제가 아니지. 이제 네. 뭐 지내오면서 아. 썼던 제 에세이인데요. 잘 안 됐네. 네, 뭐 지금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 네. 그럼 뭐예요 요즘? 저는 그냥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김철수 이 이력에 가장 큰 이력이 게이하고 매부쇼 출연이야. 아니 뭐해 철수야? 저 날 것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그대로. 저는 못 살아요. 너무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고양이 4마리랑. 고양이 진짜? 4마리. 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도 안 하고 있고 어. 제가 뭐 사회인으로서 제대로 된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를 이제 3탕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철수가 웃긴데 내가 볼 때. 웃겨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이 다큐를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동성애라는 게 혹시 제약이 되는 거는 아닌 거죠?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아니죠. 이야기인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물론 은유적인 그런 건 있겠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성애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요? 있을 순 있지 않지 않았을까? 뭐 결혼도 했을 수도 있겠다. 내 나이 정도면 아.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어쨌든 뭐 그때 뭐 그런 거니까.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끔 저 금요일에 연애 코너 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너무 항상 이성의 연애만 다뤘는데 불러주세요. 아 그때 우리가 또 같이 좀 네. 동성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아, 그리고 뭐 꼭 동성애자라고 동성애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성 그렇죠.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어. 그죠? 아 그럼요. 어. 제가 또 남 참견 되게 잘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뒷담도 많이 까고. 예, 예. 아 근데 오늘 보니까 그때 만났을 때보다 조금 우울하다 싶었거든 나도. 얘 마음이 안 좋네. 역시 체육 형님은 어. 게이다가 좀 발달해 있죠. 네네네. 네. 네. 아니, 일단 있거든 이게. 아, 아니 너 나 좋아하면 죽인다. 혐오를 멈추시오. 아 혐오가 아니에요. 왜 그쵸, 죽인다 혐오 그래? 알았다 좋아해라 좋아해.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형님?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사회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아 사회 잘 봐요. 네네. 맞죠 형님? 네. 예 위드님 어떠셨는지요? 아, 네. 저도 이렇게 본격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그런 방송장 처음이어가지고 예. 너무 떨리고 어버버 할 줄 알았는데 아. 사회 너무 잘 봐주셨어요. 아유, 너무 아주 고맙습니다. 즐겁게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함께하는 네. 날을 우리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